안녕하세요. 뺑기 통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옥상 방수 공사 시에 어느 부위에 방수 테이프가 필요하고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현장은 시트 방수가 된 위에 우레탄 방수를 한 현장인데요.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서 상도에서 황변도 발생하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찢어지고 갈라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현장을 보수하는 그런 현장입니다. 먼저 보수를 하기 전에 고압 세척을 이용해서 표면에 황변이 생긴 안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제거하고요. 그리고 오염 물질들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세척을 하고 나면 이렇게 바닥에 이제 모습이 보이고요. 이 부분에 군데군데 보시면 찢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일 겁니다. 이 부분이 우레탄 방수가 찢어진 게 아니라 시트 방수가 서로 이제 어떤 부착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불량해지면서 이렇게 문제가 생긴 부분들인데요. 시트가 서로 수축 팽창하면서 시트는 이제 한 롤을 길게 깔면서 그 시트와 시트를 이렇게 부착을 하는 그런 타입인데, 이렇게 뜯어서 이렇게 현상을 이 부분을 보시면 밑에 PV폼 같은 부분을 차착식으로 붙여 놓고 그 위에 시트를 한번 깐 다음에 우레탄 방수를 얇게 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러한 시트를 이용한 시공 방식의 장점으로는 바닥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떠 있는 그런 상태죠, 장판처럼. 그래서 우레탄은 바닥에 직접 붙어 있는 그런 차착식 방수라고 하면, 시트는 이제 떠 있는 그런 저런식 방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레탄과 같은 꽈리 현상이 없는 게 장점이죠. 여기 시트를 보면 그 바닥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려야 되는데 끝단에서 이제 마감을 하면서 그 코너 부분을 우레탄 실리콘으로 이렇게 마감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실리콘을 어떤 실리콘이든 두껍게 시공을 하게 되면 속 경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단점이 보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시트를 위로 감아 올려서 보통 벽체에서 마감하거나 이 상부 쪽에서 마감을 하고 끝에는 코킹 처리를 하는데요. 이 현장은 시트를 바닥에서 그리고 벽체와 약간 공간이 뜬 상태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뜬 부분을 우레탄 실리콘으로 마감을 하다 보니까 두꺼운 부분은 경화가 되지 않으면서 이제 부착 불량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리고 이 정도의 폭이 시트와 벽체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일단 이 뜬 부분을 보수를 그라인더로 하고 표면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우레탄 실리콘이나 아니면 면적이 넓고 깊은 곳은 우레탄 실리콘을 하기에는 속경화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수 테이프를 이용해서 방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시트와 시트 사이에 벌어진 곳도 마찬가지로 방수 테이프를 이용해서 이제 부착을 보수를 하게 되는데요. 우레탄 실리콘이나 그 다음에 다른 퍼티를 이용하게 되면 이 사이가 나중에 그 물고 있는 힘이 약해져서 이 사이 틈을 영구히 메꿀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테이프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제품은 이제 시카에서 나오는 제품인데 비투민 계열, 즉 역청질 계열이죠. 우리가 아스팔트나 콜타르처럼 그런 까만 어떤 탄화수소 덩어리 같은 그런 이제 액상의 수지로 만들어진 그런 테이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카 테이프 같은 경우에는 출시된 지도 굉장히 오래되었고 현장에서도 산업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후 영상에서 사용 방법과 그리고 왜 테이프가 단독이 아닌 방수제와 같이 사용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방수 테이프는 이런 비투민 계열도 있지만 부틸 계열도 있고 여러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 수지 특성에 따라서 테이프가 나뉘는데요.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따뜻한 날씨에 시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테이프의 단점이 추워지면, 물론 우리 일반 페인트도 그렇지만
추워지면 페인트 수지 자체가 굉장히 점성이나 이런 접착력을 굉장히 잃게 되죠. 그래서 따뜻한 날씨에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 따뜻하게 데워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열을 좀 가해서 이런 부착력을 높여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밀착을 굉장히 잘 시켜 주셔야 됩니다. 테이프는 이 밀착력이 거의 대부분 중요한 어떤 작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롤러는 우리 가죽 공예 할 때 쓰는 철제로 된 롤러인데, 그 롤러를 이용해서 이제 밀어 주시고, 그리고 우레탄 방수를, 이게 시트가 화자가 있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우레탄 방수를 해주셨는데 비를 맞아서 아까 곰보처럼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저 부분과 갈라진 부분을 보수를 하면서 이런 사이 틈새도 방수 테이프를 이용해서 보수를 하게 되고, 그렇게 두껍지 않고 크랙이 작은 부분은 벽체 같은 경우에 코너 부위는 우레탄 실리콘으로 마감을 해대고 해주게 되고, 그리고 두꺼운 부분은 방수 테이프로 이제 마감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이에 보면 이렇게 많이 벌어진 곳은 필히 우레탄 실리콘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속 경화 문제, 그리고 넓어지면서 어떤 부착력의 문제, 그리고 틈이 깊으니까 나중에 어떤 강도, 인장 강도라든지 이런 방수제의 강도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방수 테이프를 이용하게 되고요. 이게 방수 테이프를 굉장히 밀착을 시켜 1차로 시켜준 다음에, 예전에 저희가 한번 보여드렸지만 이 방수 테이프만 단독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햇빛에 의한 어떤 수지 성분의 접착력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와, 그리고 이 부착력이 아무래도 아스팔트 계열이나 뭐 이런 부틸계 고무 계열들은 우레탄에 비해서 조금 이런 부착력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특히 테이프 자체 두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나중에 벽체 단독으로 시공했을 때는 이렇게 처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원래 있던 자리보다 훨씬 더 무게에 의해서 처지게 되고 부착도 떨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을 이렇게 우레탄 실란트나 변성 실란트를 이용해서 보강을 해주게 됩니다. 테이프의 단점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끝단부터 이렇게 떨어지는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이렇게 실란트로 보완을 해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업 방법은 테이프 주변을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주변을 가장자리를 실란트로 이용해서 보완을 해주시면 되고요. 작은 크랙이나 이런 찢어진 부분은 일반 단독으로 실란트로 보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란트를 가장자리로 쏘아준 다음에 헤라를 이용해서 약간 서로 그 소지와 테이프의 상단이 조금 이렇게 겹쳐지도록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수 테이프 시공하는 부분에 하도 시공을 해주시는 게 좋냐 안 좋냐 이 말씀들 하시지만 우레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도는 시공을 하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우레탄이 되어 있는 곳에 우레탄 상도를 하든지 그 상도에 테이프를 붙이든지 간에 저 부분 아까 신나를 바르거나 닦아서 닦아내고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벌어진 곳은 테이프로 보완을 하고, 그리고 가장자리 같은 경우는 여기는 보완이 되어 있지 않아서 우레탄 실리콘으로 다시 코킹을 한 다음에 테이프를 이용한 부분들을 마감을 하게 됩니다. 지금 헤라를 이용해서 주변을 보완을 하고 있고요. 테이프는 길이 단위는 보통 10m 단위로 나오게 되고, 폭은 5cm짜리 50mm와 100mm 10cm짜리 보통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보다 더 넓은 것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누르는 작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작업을 하시고, 이렇게 신나를 이용해서 닦아서 기존 우레탄의 어떤 황변이 났던 부분들이라든지, 그리고 신나를 닦는 이유 중에 기존 우레탄 상도를 약간 말랑말랑하게 하는, 접착력을 좋게 하는 그런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도를 한 다음에 아까 비를 맞아서 온보처럼 생겼던 부분은 중도로
보완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보수를 하게 됩니다. 우레탄 상도 위에 신나로 닦아서 바로 중도를 작업하셔도 좋습니다. 하도를 만약에 꼭 하신다고 하시면 신나를 50% 이상이든지 아니면 거의 50% 이상을 섞어서 아주 얇게 작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레탄과 방수 테이프를 이용해서 중도를 보완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테이프 위에 가장자리로 실란트를 해줬던 그 부분들도 중도를 이용해서 롤러로 작업을 해주시면 테이프를 단독으로 노출시키면 내구성이나 기타 내구성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중도를 이용해서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완전히 경화가 되고 나면 상도를 이용해서 마감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 시트로 작업했던 현장은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방수 테이프가 꼭 필요한 부분들이 아까 넓은 틈이나 그리고 우리가 페인트를 이용해서 방수를 할 수 없는 곳에 그런 곳에 시공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 이렇게 시공을 테이프를 가지고 작업하고 있는 부분은 옥상의 모든 부분 우레탄 방수를 시공을 했지만 이렇게 전선이 들어오면서 벽을 이렇게 절단을 해서 이렇게 전선이 들어가는 어떤 구조물을 만든 이 부분들은 구조물과 구조물 사이에 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실란트라든지 그 다음에 폼, 우레탄 폼도 마찬가지고요. 폼을 이용해서 메꾸어서 작업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테이프를 이용해서 막아주시고 우레탄 실리콘이나 변성 실리콘을 이용해서 끝단을 처리를 해주신 다음에 저희가 우레탄 수직용을 이용해서 이런 형태로 덮어주게 됩니다. 수직용 우레탄은 굉장히 뻑뻑하죠. 그래서 저런 수직용 우레탄을 작업을 해서 테이프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아주 오랫동안 강한 내구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도로 마감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런 넓은 부분은 테이프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방수 테이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레탄 실란트나 이런 부분이 힘든 부분에 방수 테이프와 우레탄 방수제를 이용해서 방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